안녕하세요. 일렉코나TV입니다. 코나 일렉트릭 사기 전 한 달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으니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1년 동안 여러 영상을 만들면서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쌓이게 되고 코나 일렉트릭으로 사계절을 모두 겪게 되면서 장단점들은 거의 파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다른 전기차 좀 타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코나 일렉트릭과 관련해서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지만 다른 전기차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구독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다른 종류의 전기차를 타면 코나 일렉트릭과 비교는 물론 어느 정도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승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카쉐어링 차량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통 카쉐어링 차량 특성상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편의 장비보다는 차의 주요 특성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전기차는 기아 자동차의 소울 EV입니다. 소울 EV는 제가 코나 일렉트릭을 계약할 시점에 출시되지 않았지만 만약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다면 꽤나 심각하게 고민했을 정도로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차종 중에서는 가장 괜찮게 생각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우선 소울 EV를 공유차로 보유하고 있는 그린카를 이용했습니다. 그린카는 롯데그룹 계열이기 때문에 롯데몰 김포공항점으로 갔는데 그린카 존이 주차장 한쪽에 꽤나 크게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차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린카는 주행거리 킬로미터당 주행요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전기차는 주행요금이 따로 없어서 아주 경제적인 가격으로 렌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에 관심이 있고 체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린카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린카 전기차는 반드시 충전을 결합해 놓은 상태로 반납을 해야 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렌트 시간이 겹치지 않는 한 여유 있는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방문 시 100%로 충전이 되어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선 외 내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소울 EV를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외부 디자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지껏 탔던 차량들 거의 대부분이 많이 보급되지 않는, 흔하지 않은 차량들이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이기도 하는데 바로 흔하게 보이는 차량, 특히 택시에 보급되는 차량을 절대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코나 일렉트릭은 택시 모델이 있죠. 그래도 저와 같은 색상인 갤럭틱 그레이는 택시 차종에 거의 없는 것을 위안을 삼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소울은 예전부터 국산 박스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 흔히 말하는 무난하다는 범주에 들어가기는 힘들어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레어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특히 전면부는 아이언맨을 떠올릴 만한 디자인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쏙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만들다 보면 라디에이터 그릴을 억지로 막은 듯한 이질감을 주는 디자인이 있는데 소울 EV의 경우 그릴이 있는 것보다 막혀 있는 디자인이 더 자연스럽고 좋은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구에 있는 플러그 모양의 아이콘은 너무 디자인적으로 튄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좀 빼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측면부는 나는 박스카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내 차량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요즘 SUV 차량들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뒷라인을 많이 눌러놓은 쿠페형 SUV로 가고 있는데 이와는 완전 상반된 모습입니다. 뒷라인이 높다는 것은 공기역학적으로 불리하겠지만 뒷자리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머리 윗공간에 여유를 줘서 넓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트렁크의 윗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더 높은 짐을 적재할 수 있겠죠. 코나 일렉트릭과 나란히 세워놓고 비교해보면 확실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울 EV에서 가장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디자인이죠. 영덕 대게를 닮았다, 인형 뽑기를 하는 크레인을 닮았다 등 소울 디자인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큰 테일램프입니다. 덕분에 아주 멀리서도 소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존재감이 뿜뿜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저녁에 소울 EV나 소울 부스터 뒤에 따라가다 보면 시야 정면에 너무 큰 대형 테일램프가 있어서 눈이 엄청 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하지는 않지만 앞에 신형 소울 부스터나 소울 EV가 있으면 피해서 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에 대한 총평은 박스카의 특성상 전반적으로 스포티함은 없지만
흔하지 않은 전면부와 후면부의 유니크함 때문에 소울 EV의 외관은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와 보면 코나 일렉트릭 오너로서 가장 먼저 느끼는 부분은 공간감입니다. 실제 재원을 보면 코나 일렉트릭과 폭은 1800mm로 동일한데 더 넓은 느낌이 납니다. 전고가 35mm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머리 윗공간은 확실히 여유가 있다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뒷자리는 더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뒷자리에 사람을 태우면 뭔가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계속 드는데 소울 EV를 타보니 확실히 앞시트와 무릎 간격도 여유가 있고 머리 윗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제가 만약 뒷자리에 늘 누군가를 태워야 하는 가족이 있었다면 코나 일렉트릭보다는 소울 EV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은 내부 디자인의 영향이 꽤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나 일렉트릭은 전자식 기어 노브가 있는 센터페시아가 무릎보다 높게 디자인되어 있는 반면에 소울 EV의 경우 무릎 중간 정도 수준으로 센터페시아의 높이가 낮다 보니 확실히 공간의 여유가 더 느껴집니다.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 위로 솟아있는 코나 일렉트릭에 비해 전면 송풍구 아래에 있는 디자인 역시 대시보드에 개방감을 더 주어서 확실히 뭔가 더 트여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느껴지는 가장 큰 부분은 전면 유리 각도가 코나 일렉트릭과 비교했을 때 더 세워져 있다 보니 유리 밖을 바라보는 개방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마치 예전에 저도 탔었던 경차 레이가 연상되면서 앞과 옆이 확실히 시원시원하게 보입니다. 가로로 넓게 뻗은 10.25인치 와이드 내비게이션도 좋은데요. 2020년형 코나 일렉트릭도 같은 재원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타는 2019년형은 조금 작은 형태라서 이것은 부러운 부분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놓아도 옆에 EV 정보를 띄워놓을 수 있어서 편의성 부분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제가 소울 EV 실내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제가 기아 자동차, 특히 소울 EV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기아 자동차는 몇 년 전부터 소울 EV를 비롯해서 다양한 라인업에 유광 블랙 하이그로시를 실내에 유독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실내 디자인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인데요. 이 유광 블랙 하이그로시는 처음 차를 막 받았을 때 번쩍번쩍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 빼고는 단점 투성이입니다. 특히나 손에 닿거나 물기 있는 것으로 닿고 나면 정말 엄청난 얼룩들이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먼지가 쌓이는 것은 어찌나 잘 보이는지 매일 깨끗한 헝겊으로 닦아주거나 먼지털이로 털어주지 않는 한 깔끔하게 관리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이 유광 블랙 하이그로시를 특히나 손이 자주 가는 스티어링 휠이나 기어 노브 주변에 배치를 해놔서 저처럼 이렇게 지문이 묻어있고 얼룩덜룩한 꼴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죽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가죽 문양이 새겨진 플라스틱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눈에 거슬립니다. 차라리 코나 일렉트릭처럼 대놓고 플라스틱처럼 보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소울 EV에는 EV 전용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주행 가는 거리, 오른쪽에는 실시간 속도를 디지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주행 가는 거리이긴 하지만 계기판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저렇게 크게 표기해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씩 도로 상태나 운전 습관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한 번씩 리셋되는데 워낙 표기가 크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시선을 많이 뺏기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 사용과 충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정보들이 오른쪽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시인성이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코나 일렉트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단점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회생 제동을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인 주행 중 회생 제동을 통해 전기를 다시 충전하는 부분인데요.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회생 제동을 쓰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시 이 회생 제동을 통해 얼마만큼의 전기를 충전하고 있는지 킬로미터로 환산해서 표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전기를 아낀다는 만족감을 주는 것과 동시에
뭔가 게임적인 요소를 줘서 계기판을 볼 때 늘 확인하는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허나 소울 EV는 아래쪽에 실시간 연비 게이지가 있긴 하지만 지금 회생제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전기를 아끼고 있는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심플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 이 센터페시아에 있는 버튼 형태나 이런 배열들이 좀 과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특히나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반반 나눠져 있는 이 다이얼식 공조 장치는 정말 언제적 디자인입니까? 그리고 상단에 10.25인치라는 꽤나 큰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면서도 이런 옛날 형식의 공조 정보를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취향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나 일렉트릭의 버튼식과 비교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버튼식을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소울 EV는 코나 일렉트릭에 비해서 뒷부분이 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트렁크의 공간감이 사실은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뒷자리 레그룸에게 공간을 많이 양보해놔서 그런지 몰라도 트렁크의 사이즈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 사이즈에 비해 앙증맞아 보이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실제 수치를 찾아보니 코나 일렉트릭이 트렁크 공간이 360리터인데 비해 소울 EV는 364리터로 사실상 거의 같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총평은 가족이 있다면 무조건 선택할 만한 공간감과 개방감이 좋지만 가족이 없다면 선택하지 않을 만한 실내 디자인적 요소들이 너무 많다입니다. 파워트레인은 현대자동차와 공유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용량과 모터의 성능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64kWh 리튬이온 배터리에 150kW 모터를 적용해서 204마력의 40.3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다만 소울 EV가 공차 중량이 1695kg으로 코나 일렉트릭 1685kg보다 10kg이 더 무겁고 전고가 35mm 더 높아서 받는 공기 저항으로 인해 주행 가능 거리는 코나 일렉트릭 복합 406km에 비해 복합 386km로 20km 차이가 납니다. 400km대와 300km대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20km 차이긴 하지만 앞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두 차량 모두 운전을 해보시면 아주 추운 겨울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공식 주행 가능 거리보다 40에서 50km 더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시내 주행 위주로 다닌다면 거의 500km에 육박하는 주행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 시속 60km 이하 도심 주행을 해보면 코나 일렉트릭보다는 뭔가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 두 차량 모두 앞바퀴와 뒷바퀴의 거리를 뜻하는 축과가 동일하고 서스펜션 역시 멀티링크를 적용해서 거의 같은 세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코나 일렉트릭보다는 조금 더 묵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과속 방지턱 같은 것을 넘었을 때 코나 일렉트릭은 뒷부분이 방지턱에서 내려올 때 조금 튄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소울 EV 같은 경우는 좀 묵직하게 잡히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차를 자유로에 올려서 비교를 해보니 외부에서 봤을 때 걱정했던 풍절음 부분이 확실히 많이 들리긴 합니다. 윈드킹 방풍을 하기 전 코나 일렉트릭과 비교를 했을 때도 풍절음은 소울 EV가 더 심하고 많이 들리는 편입니다. 시속 100km가 넘어가면 정말 이 바람과 뭔가 싸우면서 달리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분명 이 부분은 전비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각 구간별로 측정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시속 80km에서 대략 전비는 7.6km/kWh이고 시속 90km 정도에서는 대략 7km 정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측정한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시속 80km에서는 대략 8.8, 시속 90km에서는 대략 8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같은 을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무게와 공기 저항 부분에서는 소울 EV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비 부분에는 확실히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0km를 넘어가는 고속 주행에서는 조석에서 주는 묵직함과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면의 진동이 핸들에 굉장히 많이 전달되었고
조향감 역시 굉장히 가볍게 느껴져서 안정감보다는 약간의 불안감이 들었고,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시속 130km 이상 밟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확실히 제 차가 아닌 것에서 오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오는 압박감이 분명 작용하긴 했겠지만, 고속 주행성은 코나 일렉트릭에 한 표를 더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 회생제동 부분에서 확실히 조금 다름을 느꼈는데요. 보통 회생제동 2단계로 해놓고 다니다가 악셀에서 발을 떼는 순간 차의 제동이 확실히 걸린다는 느낌이 드는 코나 일렉트릭에 비해 소울 EV의 경우 개입 정도가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제동이 덜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악셀을 뗐을 때의 이질감이 적어서 2단계로 해놓고 4시간가량을 다녔음에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파워트레인과 주행감에 대한 총평은 탁 트인 시야감과 저속에서의 묵직함과 정숙성은 좋았지만 확실히 차 구조상 풍절음이 심하고 그로 인해 전비가 떨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4시간 동안 100km 이상을 달리면서 다양한 부분을 테스트해보고 코나 일렉트릭과 비교해봤습니다. 소울 EV는 많은 부분을 코나 일렉트릭과 공유하고 있어서 엄청난 차이나 메리트가 있지는 않았지만 공간감 부분에서는 확실히 월등히 더 넓고 여유로웠습니다. 특히 2열은 확실히 머리 공간이 여유롭고 무릎 공간도 넓어서 편안함을 줬습니다. 아까 실내 리뷰에서 이야기했듯이 2열에 누군가를 늘 태우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울 EV를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혹은 커플이 주로 차를 이용하고 2열의 활용도가 없는 저로서는 코나 일렉트릭에 한 표 더 던지겠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일레코나TV의 소울 EV 시승기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